자, 평균이 60.7, 61점, 한 65점은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자, 괜찮아요. 남은 4주 좀 안 됐죠. 특강자료, 백선, 동영, 사회, 지문 달달달합니다. 그래서 특강자료에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잖아요. 다 여기 있는 거고, 백선, 지문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없는 게 이제 지금 동영, 사회 제가 별 하나짜리 헛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 지문으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하면 점수 10점, 20점 우습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공부한 게 시험장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건 시험장에 연결된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최선 다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점수 올라가요. 정말. 그러니까 꼭 해요.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1회 위에 우리가 지금 3회째잖아요. 그러면 1회 위에 3회를 딱 3개 놔요. 법률행위 동네 3개를 봐. 의사표시 동네 3개를 봐. 대리 3개를 봐요. 그런 식으로 파트별로 하는 거예요. 백선 포함해서. 백선, 파트별로, 동영, 이제 다음 주에 사회, 파트별로 하면 정리가 싹 돼요. 그러면은 별 3개짜리, 5개짜리하고 별 하나짜리가 동영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여기 절대 안 벗어나요, 진짜. 80점, 90점까지는 특강자료 지문이나 백선 지문이나 동영 사회 지문을 정말 안 벗어나. 문제는 그걸 여러분 걸로 하느냐 못하냐 그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꼭 파트별로 해서 정리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근본 자료는 특강자료예요. 솔직히 그것만 거기서 실수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거든. 누가 100점 맞으래? 70점대. 70점대 맞으면 민법은 잘 본 거예요. 대부분 합격생은 민법 점수가 60점대 나와요. 대부분 60에서 65점에 몰려있어요. 빼불뚝이야. 합격생 점수 보면 60에서 70점대가 다 합격생이야. 70점대 많지 않아요. 8점대는 극소수고. 그러니까 70점대를 맞추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60점대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기간까지 공부하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마지막 4주만 꽉 참아요. 아셨죠? 참자. 좀만 고생하자. 그 마인드 해봐요. 자, 갑니다. 18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 건물 철거 약정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을한테 건물 팔았어요. 그런데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옳은 것은 항상 사례 문제를 접하면 무슨 사례 문제인지를 감을 잡아야 돼. 토지 건물 중 건물만 팔았네, 철거 특약 없네. 여기서 읽는 순간 법정지상권을 떠올려야 돼요. 법정지상권, 건물, 양수인, 병의 지위에 관한 대부분 판례 사례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요. 갑소유 토지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팔았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과 동일하다가 둘 중 어느 하나인 건물만 팔아서 달라졌네요. 동일하다 달라졌네요. 건물 철거 특약 없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을은 취득. 법정지상권. 근데 이 건물을 을이 병한테 팔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병의 지위에 관한 대부분 판례예요. 그러면 대부분 판례가 여기서 몇 개가 있죠. 그게 이제 지문으로 나와요. 자, 드립니다. 옳은 거예요. 1번. 갑.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갑의 건물 양수인 병에 대해 건물 철거,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은으로 바꿔요. 갑은 병한테 너 건물 철거하고 내 땅 넘겨 할 수 없어요. 토지 소유자 갑은 병이 전화 한 통만 하면 지상권 등기 박아야 줄 의무자. 의무자가 전화 한 통이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이 건물 양수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는 건 신의측에 반한다. 허용될 수 없다. 철거 청구 안 돼. 없다로 끝나야죠. X. 2번. 갑은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 양수인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철거 청구는 못하지만 월세는 내놓으마 할 수 있다. 항상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죠.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월세는 내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X. 3번. 토지 소유자 갑이 정이란 놈한테 토지를 양도해. 토지 양도. 자, 을은
설정 등기를 해야 이 정한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정한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등기해야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나? X, 을은 법정지상권자죠. 자, 법정지상권자는 모든 3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죠. 등기 없이. 187조. 따라서 등기해야 X. 4번. 병은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 취득한다. 병은 법정지상권을 당연 취득하나? X.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죠. 매매니까. 186조. 당연 취득. X. 다 X니까 정답 5번. 5번. 만약 병이란 놈이 매매가 아닌 경매로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 병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 경매죠? 경매 떴어. 187조. 등기 없이 연결됐죠. 취득. 그러니까 5번이 답이죠. 가장 쉬운 데 다 박아놨지. 경매 187조. 등기 없이 취득. 그대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은 다 훈련합니다. 자, 19번 갑니다. 지역권 틀린 것은 1번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토지가 공유하다가 분할로 찢어졌죠. 그러면은 지역권은 그대로 살아있어야겠지. 분할했다고 소멸하면 안 되겠죠? 법조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법조문. 2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취득시효 될 수 있다. 법조문. 3번.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자는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권 취득시효했을 때 손해보상해라. 손해보상해라. 통로 개설해라. 손해보상해라. 두 개가 해라. X 정답. 4번. 통로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해 온 경우라면 지역권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통로 개설 없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안 돼. 이렇게. 통로 개설하고 20년 다녀야죠. 맞는 지문. 5번. 요역지는 한 필토지 전부여야 되지만 승역지는 1필토지 일부일 수 있다. 그렇지. 요역지는 오른쪽 땅. 요역지는 전부. 하지만 승역지는 왼쪽 땅. 빗금친 부분. 일부일 수도 있다. 정답 3번. 20번. 갑은 자신 소유 X주택을 을에게 빌려주고 전세권 설정. 자, 틀린 걸 모두 그렇죠. 갑 소유주택 을 전세죠. 그러면 을에 동그라미 하시고 갑 소유 밑줄. 왼쪽이 갑이고 오른쪽이 을 전세권자. 자, 틀린 거 고릅니다. 기억. 갑과 을 사이 전세계약이 그 합의 해지로 소멸된 경우에도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채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전세계약이 합의 해지로 소멸됐죠. 그러면 이제는 전세권은 날아가 버렸지. 따라서 이제는 전세권과 분리해서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X. 기억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번, 3번, 5번 니은 가야죠. 니은 이 주택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된 후 전세권이 기간만료에 따라 소멸하면 전세권자 을은 갑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주택이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나 외웠어. 신소유자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병만 부담. 따라서 을은 이사 갈 때 병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야지. 전주인인 갑한테 달라 할 수는 없다. X예요. 그래서 니은 X. 그러면 기억니은 정답 3번이에요. 3번 바로 나왔지. 디귿. 정이 을의 전세권의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이 저당권자 정은 전세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갑에 대해서 전세금 달라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한 케이스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고 지금같이 대신 태어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할 수 있다. 그 지문이에요. 물상대의 방법. 지급 전에 압류해서. 물상대의 지문. 맞는 지문. 리얼. 이 주택 일부가 불강력 소멸했네요. 그 부분 전세권은 소멸한다. 자,
건물 일부가 태풍으로 일부 멸실했죠. 그러면 그 부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태풍으로 멸실하면 소멸, 내가 불내면 소멸하지 않고. 전세권자와 과실 구별해요.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 기억력 X. 자, 21번 유치권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다. 임대인이 뭔가 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채무불이행 손배채권이에요. 손해배상 채권은 B가 아니잖아. 비용이 아니니까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X. 결연성 없죠. X예요. 채무불이행 손배채권은 비용이 아니지. 따라서 결연성 없다.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니다. X 정답.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 차임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다. 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무조건 할 수 있죠. 승낙 없어도. 단 월세는 내라. 이게 주택 거주 사용 판례죠. 주택에 거주 사용할 수 있어. 괜찮아. 보존이니까. 하지만 월세는 내. 월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3번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먼저 채권이 발생했어. 그 후 점유가 왔네요. 유치권은 성립한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겠죠. 채권 들어오고 점유 들어오면 두 개 갖추면 유치권 성립.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 과실을 수취해서 지체권 변제 까나갈 수 있다. 이게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5번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에 이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자 유치권 취득 시점이 전이죠. 소수로 가요. 경락인에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무조건. 전 취득은 이거 100%예요. 전에 취득만 했다면 어떤 상황이 나와도 소수는 변하지 않아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설사 유치권 취득에 앞서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아주 중요하죠. 정답 1번. 자, 저당권 갑니다. 22번. 틀린 거 1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3자. 빨리. 제3취득자. 3취득자는 경매인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는 질문. 2번. 저당권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지연배상은 1년분. 그렇지.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 취득한 자가 이 부동산에 지출한 유익비는 경락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자, 동네를 파악해야 돼요. 비용이 나오고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우선 변제, 우선 배당 다 같은 말이에요.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이거 3취득자 세 번째 법조문.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 취득한 자. 아하, 너는 소지전 저당부동산에 새 들어온 놈이구나. 전세권 3취득자구나. 3취득자니까 비용만큼은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연결된 거예요. 3취득자 우선 상환.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설정 당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대요.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선발한 얘기예요? 후발한 얘기요? 선발한 얘기요. 저당권 들어올 때 이미 있었던 놈이니까. 그러니까 선빠니까 들이댈 수 있다. 너 X야. 선파야, 선파. 선파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장을 해결하려면. X. 5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자,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계약할 때 우리는 미치지 말기 이 특약 가능합니다. 임의규정. 맞는지. 정답 4번. 저당권 옳은 것은 1번. 저당부동산의 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3취득자는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단어로 연결시켜요. 3취득자, 비용, 경매대가, 우선 상환 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됐으니까 X.
2번 일괄 경매하기 위해서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일괄 경매 지문이죠. 자, 일괄 경매 첫 번째 요건 건물은 나중에 올라와라. 제발 나중에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될 것. 첫 번째 요건.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때 이미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X. 이미 있으면 일괄 경매 할 수 없죠. 너 X야. 3번. 설정자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갑을 의리저당권자 갑 설정자가 병한테 팔아 제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죠. 하지만 나중에 돈 갚았을 때 설정자 갑은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지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요. 설정 계약상의 채권적 권리로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 아니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훈련해요. X. 4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괄 경매 청구권인데? 일괄 경매 청구권인데? 의무 아니죠. 권리죠. 따라서 의무 없죠. X. 따라서 이런 의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둘 다 함께 경매 칠 수도 있고 나는 건물 안 쳐. 토지만 경매 칠 거야. 토지만 경매 치는 것도 허용된다. X예요. 둘 다 X예요. 다 X네? 정답 5번. 5번. 저당 목적물의 교환 가치가 지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저당권자에게는 언제 손해가 발생하느냐? 즉 언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담보물 시가가 지채권액보다 더 떨어질 때. 그래서 5억 빌려줬는데 10억짜리 건물 잡았는데 철거해가지고 4억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손해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 교환가치가 지채권액 미만으로 떨어질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 5번. 근저당권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 존속 중에 피담보 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그렇지. 분리 양도 안 돼. 엄청난 세트죠. 채권이주 저당권은 쫑이니까 종노민 저당권만 분리양도할 수 없지. 저당권이랑 근저당 똑같아요. 성질. 옳은 지문. 2번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워야 돼요.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 안 시키는 게 이놈한테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이 땡길 수 있어요. 3번 채권 최고액이나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존속기간이 필요적 등기사항이라고? X. 채권 최고액만 필요적 등기사항. 존속기간은 임의적. X. 정답. 4번 근저당의 3취득자는 지채무 확정된 이후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확정채무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중심 잡아요. 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그걸 외워놨으면 해결됐죠. 그렇지.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대로 연결됐죠. 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이 나와요. 그래서 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하지만 채무자는 최고액 안 되지. 전부. 채무자는 전부. 채무자 아닌 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이거 연결시키면 돼요. 5번 근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신청 시 지채무가 확정된 경우 경매 개시결정 후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한 번 확정된 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집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확정되면 가급적 효력을 번복시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답은 3번이죠. 맞힐 수 있어야지. 자, 계약법 갑니다. 25번. 25번부터 계약법인 거예요. 계약 유형 옳은 것은 1번 증여는 무상 쌍무다. 증여는 무상 편무다. 쌍무 X. 2번 매매는 유상 편무다. 매매는 유상 쌍무다. X. 3번 교환은 요물 쌍무다. 교환은 요물이 아닌 낙성이다. 요물의 X. 4번 사용대차는 낙성 쌍무다.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X. 5번 현상광고는 유상 요물이다. 그렇다. 현상광고는
요물입니다. 요물. 유상 맞아요. 요물입니다. 그래서 걔 찾아줬을 때 비로소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광고가 요물이에요. 요물. 그 다음에 1번, 4번. 증여 사용대차는 나만 주고 공짜로 사용하게 하죠. 따라서 무상편무.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이것만 알면 이 문제 나오면 다 맞춰요. 진짜로. 계약 유형 나오면.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올해는 안 나와. 내년부터 발동 걸려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 나왔거든. 얘가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래라.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 쉬었죠? 올해까지 쉬어요. 안 나와.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자, 갑니다. 동시행관계 있는 걸 모두 그러시오. 기억. 가압류 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자, 매매죠. 매매가 중심이요. 매매니까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근데 가압류 등기 있는 부동산이죠. 1+1이 붙죠. 매도인은 가압류 등기 말소해 주면서 함께 동시행이죠. 따라서 맞네요. 동시행관계. 기억 들어가야죠. 기억. 자, 니은 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채무. 무효 취소로 인한 양당사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서로서로 동시행하는 게 공평히 맞아요. 니은 들어가야겠네. 기억니은 정답. 먹어야지. 이 문제는. 다 드셨을 걸로 봐. 디귿.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 변제부터 하세요. 돈부터 갚으시고 말소 요청하세요. 선이행 채무죠. X, 리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된 등기 말소 의무와 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보증금부터 주세요. 이 나쁜 주인아. 보증금 안 주고 있으니까 등기 박았지. 그래서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선이행 채무 보증금이. 그래서 기억니은 정답 1번. 자, 27번. 갑은 자기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 계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넘겨주기 전에 건물, 주택이 멸실. 계약 체결 후 건물 멸실,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사례 문제. 동시행 항명권 다음에 나왔으니까 위험부담이지. 자, 틀린 것은 갑이 왼쪽, 오른쪽이 을이죠. 1번. 이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 갑은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할 수는 없다. 연결됐네요. 2번. 태풍 멸실.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 의무 없다. 없다고? 있다. 돌려줘라. 계약금 중도금 돌려줘라. 너는 5억 받을 채권이 없기 때문에 받은 돈은 돌려줘라. X예요. 무조건 맞춰야지. 3번. 갑 과실로 주택 존소. 을은 해지할 수 있다. 자, 갑이 채무자죠. 소유권 이전 채무자. 왼쪽 놈. 채무자 네가 불냈구나. 채무불이해. 이행불능. 따라서 이행불능 효과. 을은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연결됐죠. 4번. 을 오른쪽 놈이죠. 을 채권자 과실로 주택 존소. 을이 불냈구나. 갑은 불내늘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연결됐죠. 이게 채권자 규책 사유 후발적 불능이죠. 5번. 왼쪽 놈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 가지고가 최고했으나 오른쪽 놈 매수인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 멸실. 갑은 을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범죄 흔적 뭘 잡아내야 돼요? 거절이에요. 여기서는 이 거절을 수령 지체로 읽으셔야 돼. 채권자 수령 지체. 등기 서류 줬는데 이놈이 잔금을 안 줬죠. 채권자 을 수령 지체 중 쌍방무책 태풍이죠. 그러면 태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은 등기 서류 줬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준 채무불이행. 을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채권자 수령 지체 빨리 제발 외워. 채권자 수령 지체가 나면 소수로는 잘못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채권자에게 위험이 넘어가는 을이 불내고 을이 지체하고 같은 동네죠. 1번, 2번은 쌍방무책 그 동네. 쌍방무책. 1번, 2번이 같은 동네. 4번, 5번이 같은 동네. 3번은 위험부담이 아닌 채무불이행 동네. 동네를 파악 잘해. 동네. 정답 2번. 다 맞히셨을 걸로 믿어요. 자, 28번. 삼자계약. 틀린 거. 삼자계약은 주로 가불병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론으로도 나와요. 20%가 이론, 80%는 우리 기출 사례예요. 자, 이렇게 이론으로도 나오니까. 1번. 채무자와 인수인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삼자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자, 병존. 이것만 알면 돼요. 같이 존재하죠? 좋은 거야. 채무자가 한 놈 더 생겨요.
따라서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맞는 지문. 2번. 수익의사표시는 3자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수익의사표시는 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 아니지. 수익의사표시는 지권리 발생 요건이지. 매매계약은 3자 계약의 갑을 매매계약을 말해요. 지들 계약서 썼을 때 5월 1일자에 이미 계약 성립했다. 수익의사표시는 나중에 3자 병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낙약자는 여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행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약자와의 계약이죠. 이쪽이야. 이 매매계약이죠. 갑을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어떤 항변사유로는 무조건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이쪽은 있다. 수익자 병이 없잖아. 병 저쪽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있다. 이거 100% 갖고 올 걸 그랬어. 100%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X예요. 이쪽은 있다로 끝나야 돼. 정답 4번. 제3자 수익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병의 수익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자기한테 돈 줄로 의리죠. 낙약자. 맞는지. 5번. 제3자 수익의사표시 후 계약 당사자 합의로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 제3자 권리 확정. 그래서 수익의사표시하면 3자 권리 확정. 이제는 갑과 을은 지들 마음대로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 법조문이죠. 정답 3번. 자, 29번. 해제.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은 합의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의무는 없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법정 해제 법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원칙. 그중 금전, 이자 가산 의무 없다. 맞는 지문. 2번. 해제된 계약으로서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새로 거래한 3자는 선의만 해제로 영향받지 않는다. 자, 단어 찾아내야 돼.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산 3자는 선의만 보호. 그대로 연결돼 있죠. 맞는 지문. 3번.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 최고 없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네요. 자, 매도인 갑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 자동 해제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잔금은 자동 해제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최고 없이 그냥 해제되는 거야. 나 편지 보내기 귀찮아. 너 잔금 날짜에 잔금 안 주면 나 최고 안 할 거야. 그냥 우리 계약 쪽 나는 거야. 이게 자동 해제 특약이에요. 자, 그러면 잔금 날짜에 매수인이 잔금 안 주면 바로 자동 해제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 특약에 걸렸어도 소유권하고 잔금은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잔금 날짜에 갑도 등기 서류는 제공해 줬어야 돼요. 그럼에도 잔금을 안 주면 자동 해제 되래요. 따라서 잔금 자동해제 특약은 반드시 매도인 갑의 등기 서류 제공이라는 이행 제공이 있는데도 잔금 안 줬을 때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래서 훈련해요. 자, 4번.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정기행위 지문이죠. 일정 시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구나. 두 번째 줄까지 읽는 순간 빨리 머릿속에서 정기행위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요. 정기행위. 결혼시간. 자, 결혼시간 안 들어오면 해제 의사표시 없더라도 해제된다고? X죠.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지. 전환을 하라겠어.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X지문이요. 그래서 앞에서 설사 물음표가 나왔다 하더라도 4번에서 정답을 쳐야 돼. 4번에서. 정답입니다. 5번. 합의 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 해제만 나오죠. 채무불이행이 있는. 따라서 합의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약정 해제든 어느 것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맞는 질문이에요. 자, 30번 갑니다. 의리갑 소유 토지 매수, 위약금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원 갑에게 지급. 위약금 특약 없구나. 반드시 밑줄 동그라미 빵. 여기에 관련된 지문이 반드시 떠요. 놓치면 안 돼요. 위약금 특약 안 걸어서 못 뺏는다는 얘기요. 자, 틀린 것은 갑 소유 토지 을 매매니까 왼쪽이 갑 오른쪽이 을이에요. 배치시키시고 1번
왼쪽 놈 매도인 갑이 해약하려면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 100, 2배 제공해야 된다. 그렇지.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는 2배 이행 제공하면서 해제하겠죠. 맞는 지문. 2번 의리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왼쪽 놈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약금 걸었지만 의리 잔금 지급 지체했죠. 이행 지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효과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손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잔금 지체 채무불이행을 빨리 떠올려야 돼. 채무불이행 효과,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이게 안 떠오르면 물음표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3번. 의리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 그렇지. 기초고. 계약 증거금으로 작동하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청부터 허가를 받은 후라도 아직 이행 착수 전이라면 왼쪽 놈 갑은 계약금 2배 주면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허가란 말만 있고 이행착수 전 아예 떠져버렸죠? 그러면 이행착수 전이니까 해제할 수 있다. 연결됐죠. 5번. 만약 의뢰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왼쪽 놈 갑이 계약을 법정 해제한 경우 갑이 받은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조로 갑한테 당연히 귀속된다. 당연 귀속되지 않죠. 이유 문제 있죠. 위약금 특약을 안 걸었네. 그래서 갑이 받은 계약금을 뺏을 수가 없어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기 때문에 위약, 채무불이행 발생해도 못 빼서 당연 귀속되지 않는다. X예요. 정답 5번. 자, 담보책임 갑니다.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매매 목적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동네 일부 타인 권리 선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 행사해라. 일부 타인 권리 선의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아무것도 장난친 게 없지. 옳은 거. 기억 하나 들어가야죠. 1번, 3번, 5번. 자, 니은 가야 돼요. 니은. 매도인 갑이 계약 체결 당시 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할 수 없네. 자, 갑은 손해배상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줄 읽는 순간, 세 번째 줄 읽는 순간 선의의 매도인이구나. 매도인 갑이 지가이란 걸 몰랐구나. 선의의 매도인 법조문이죠. 선의의 매도인은 못 넘겨줄 때 미안해. 해지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 해주면서 해야지. 말만 미안. 손해배상 해주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맞는 거예요. 선의 매도인 특징. 그러면 기억니은 들어간 거. 아이고 디귿까지 봐야겠네. 디귿.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합니다.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이 미달, 면적 부족, 수량 부족. 그러면 이거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합니다. 절대 딴 것은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오로지 담보 책임, 대금 감액 등 담보 책임을 해야지 별도로 부당이득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또 일부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계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합주 동영에 계약체계상 과실 받았고 이번에는 부당이득 받았죠. 결국 모든 동영 지문 복습하면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X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X 리얼. 그러니까 X니까 디귿이 탈락되고 5번이 탈락되고 3번이 답인 거예요. 리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리을 매매 목적 권리 전부 타인에게 속해서 이전할 수 없죠. 동네는 전부 타인 권리.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 배상해야 된다. 항상 이행이익 배상.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거기만 신뢰이익. 나머지는 다 이행이익으로 밉니다. 옳은 것 기억니은 3번. 자, 임대차 갑니다. 32번 틀린 것은 1번. 임차 목적물 멸실로 인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귀책 사유 없음을 네가 증명해. 임차인 스스로 지 잘못 없음을 증명. 우리 세트에 반한 지문이죠. 하지만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애우라겠죠. 임차인이 불냈을 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입증하냐?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애웁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
임차인 스스로 입증. 저 잘못 안 냈어요. 제가 불 안 냈어요. 저 성관주의 다 했어요. 주어는 임차인이 입증. 이것만 꽉 잡아요. 중간은 장난 안 치니까. 임차인 스스로 입증. 외워야 돼요. 우리 세태 반에.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대부분이 잘못한 거지. 대부분이. 건물주 편이야. 대부분은. 세입자 편 아니에요. 절대로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나와. 판사를 잘못 만난 거지. 대법관. 대법관 중에서도 성향이 달라요. 다. 어떤 대법관 그 부로 들어가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버려. 그게 현실이에요. 자, 2번. 임차 목적물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네요. 임차인은 그 멸실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멸실. 임차인 책임 없는 사유. 태풍으로 절반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월세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 당연하지.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당연 감액된다. 이렇게 장난쳤지. X. 맞는지 뭐. 3번. 당사자가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일기 차임 연체만으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자, 특약 걸면 세입자 월세 한 번 안 내도 나 당신 쫓아낼까 할 수 있다고? 안 돼요. 이거 차임에 관한 모든 특약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한테는 월세가 중요하죠. 차임 나오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 다 안 먹혀요. 따라서 한 번 월세 연체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안 먹힙니다. 특약을 해도 해지할 수는 없다. 없다. X 정답이에요. 4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 반환할 때까지 성관주의로 보존해라. 반환할 때까지 확인하셔야지. 실제 돌려줄 때까지. 종료시까지. X. 실제 반환할 때까지. 맞는 지문. 5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 건물을 등기했다면 떴네. 임차인이 건물 등기했죠. 그러면 이제는 들이댈 수 있다. 제3자에게. 둘 중 하나만 등기 박으면 돼요. 맞는 지문. 정답 3번. 33번. 갑은 지소유 토지를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갑소유 밑줄 을 동그라미 하겠죠. 자, 을이 임차인, 갑이 임대인. 자, 임차인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이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 건물을 임차인 을에게 매도했고 주인이 팔았나 봐, 임차인한테. 그 후 임차인 을은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박았네요. 자, 임차인이 건물에 등기 박았죠? 그러면 등기에 동그라미 빵 해야지. 등기. 지문에서 반드시 한 지문 나오죠. 들이댈 수 있다 지문이 나오겠지. 자, 옳은 거. 그러면 결국 갑 임대인 왼쪽, 을 임차인. 을이 지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주인 건물을 샀죠. 그래서 등기까지 박았죠. 건물이 나오면 무조건 지상물 매수청구권 사례 문제예요. 항상 임대차에서. 자, 옳은 거. 1번. 을의 차임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을 임차인은 왼쪽 놈 주인한테 건물 사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종료. 이게 범죄행적이죠. 잘못했네. 임차인 잘못했네. 권리 주지 않는다. 매수 청구할 수 없다. X. 2번. 을이 적법하게 건물 매수 청구한 경우 왼쪽 놈 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을의 건물 명도 소유권 이전 의무보다 선이행돼야 된다. 자, 선이행이 나왔다는 얘기는 동시행 지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 매수 청구한 매매가 성립하는데 갑이 먼저 돈 줘야 돼? 미쳤어? 갑이?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선행이 아니라 동시행으로 떠야지. 그러니까 X예요. 3번. 을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왼쪽 놈이 병에게 이 토지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네요. 자, 을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 소멸하면 을은 이 새 소유자 병을 상대로 건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등기에 동그라미 해야지. 문제도 넣어주고 지문에도 넣어줬죠. 자, 등기를 박았으니까 새 소유자 제3자 병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네가 사할 수 있다. X. 4번. 만약 Y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기간 만료로 을이 적법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Y 건물은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기 건물도 사라 할 수 있다. 결국은 지문은 길지만 중심을 뽑아내야 돼요. 미등기 건물이라도 매수 대상 될 수 있다. 맞네. 옳은 거 정답이에요. 4번에서 정답을 쳐야죠.
5번 만약 임차인들의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Y 건물에 대해 자 임차인이 적법 매수청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 왼쪽 놈 갑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금 주는 거 거절할 수는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저당권 말소할 때까지 나 돈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동시행관계예요. 그래서 X죠. 정답 4번에서 정답을 채야 돼요. 4번에서. 자, 34번. 을은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 동의어더 다시 병행의 전대. 동의어더. 동그라미 빵 하시고. 적법 전대 사례 문제.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은 낮죠. 그래도 사회 중 한 문제는 제가 배정했어요. 자, 적법 전대 사례 문제.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 적법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갑을 합의로 마음대로 쫑 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 조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남문기간 사세 허락해주면 남문기간 전차인 권리 확정. 따라서 한번 사랑해놓고 우리 해지해서 너 방빼 병 안 됩니다.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2번. 임차인들이 이기분 차임연체에서 주인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적법전차인 병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이 적법전차인에 대항할 수 있다. 범죄 흔적은 해지예요. 해지한 경우에는 적법전차인이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뭘 통지하느냐? 해지 통고할 때. 해지 통고만 통지하는 거지 해지는 통지 안 해도 바로 해지되는 거예요. 따라서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X예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2번 정답. 3번 임대차, 전대차 모두 종료했네요. 적법전차인 병이 갑, 임대인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채무는 면한다. 직접 주면 되겠죠. 뭐 맞는지 뭐 대부분 판례. 4번 적법전차인 병이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하여 갑 동의 얻어 건물의 물건 부속했다면 이 병은 임대인 갑한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적법전차에는 부속물 매수는 줍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 갑 동의 얻어 부속. 이거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을 동의 얻어 부속 하면 X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법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이 끼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맞죠? 5번. 갑을의 임대차, 을병의 전대차 기간이 모두 종료되면 적법전차인 병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적법전차인에게 다 줍니다. 이따로 끝나면 맞고 부속물은 조심하셔야 돼. 임대인 끼어 있어야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정답 2번. 자, 15분 쉬고 특별법 갑니다.